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에 꼭 알고 가야 할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두 가지 보시죠. K방산 루마니아와 협력 강화, 조선업 고부가 선박으로 수익성 확보한다. 이 가운데서 방산 부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앞서서도 저희 체크포인트에 루마니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본격적으로 루마니아 관련 소식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MOU 체결 소식들 나오게 되면서 이제 K방산이 폴란드를 찍고 루마니아까지 섭렵을 해서 동유럽의 진지를 확실하게 구축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 이슈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루마니아로 확산되는 거 보니까 어쩌면 다른 나라들도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종전 관계없이 군비를 계속 좀 늘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루마니아도 이번에 보니까 GDP의 2%에서 2.5%로 증액하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유럽 쪽에 지금 러시아 인접 국가들은 아마 거의가 대부분 다 군비를 전부 다 증액을 할 것 같고, 또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군수품 대줬던 그런 나라들도 그거 재고도 쌓아야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지금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군비 확장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도 군비 확장 세에 글로벌 전체 국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부분은 전망이 좀 밝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루마니아 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상무기하고 탄약,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K9 자주포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사일 부분인데 또 확장될 수도 있겠죠. 다른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방산 쪽에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차트 좀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강한데 네. 신고가를 이 건 가지고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한동안 박스권일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쉬어갈 확률이 저는 크다 봐요. 바로 뭐 매출이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좀 쉴 것 같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LIG 넥스원이 났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아직 안 났고, 현대로템도 아직 안 나왔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들 끌어올리기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방산 쪽에는 계속 전망이 좋고, 그렇다면은 이제 하단은 지켜지고, 실적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단 제어되는 상태에서 올해도 상반기에는 계속 박스권 행보 정도는 갈 수 있다. 어떤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우리나라 많은 종목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저점을 찍고 쭉 올라서다가 사실 금리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많았지만 방산은 반대로 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꾸준하게 이어졌던 섹터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 루마니아 쪽에 MOU가 나온 기업들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예, 딱 이걸로 못 뚫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일단 86,000원대 그 신고가가 임박해 있는 상태거든요. 84,600원 선 움직임 5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 뚫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좀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렇다면 최원주 전문가님, 방산주 이 박스권 하단에서 접근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올해 이제 방산주는 작년에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뭐 많이 빠지면 한번 접근해 볼까 하는 지금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예. 좀 올해 방산주는 다른 업종이나 이런 거 대비로는 수익률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추가적인 어떻게 본다면은 루마니아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로까지 좀 수출 계약이 좀 확산되는 소식이 있다면은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으나 아니면은 루마니아 연초에 이후에 수출 소식이 뜸하면은 결국에는 방산주들은 조금 우하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지금 하는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마지막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걸로 끝낸다 이것도 아니고 이제 뭐 첫 번째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있었고요. 또 미국과 중국 쪽의 그런 대립들은 계속되는데 최원주 전문가님 올해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 지속된다는 그 관점, 투자 아이디어는 살아있다고 보실까요? 그것도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할 만한 나라들은 다 하지 않았나? 러시아 인근이죠. 결국에는 동유럽 쪽이 뭐 주가 되겠는데 아니면은 북유럽이나 그쪽이 주가 되겠는데 나머지 국가들 측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확충할 만큼 확충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다시 신기수 전문가님, 이 방산주에 대해서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예, 저는 뭐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추천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현대로템이나 LI넥스원도 다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뭐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박스권 중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방산주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인데요. 조선업 고부가 선박으로 수익성 확보한다. 조선의 데크들이 일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유를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요. 고부가 가치의 선박들 앞으로 일감을 또 채워나간다면 지속적인 실적 성장 가능한 섹터가 조선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익성 확보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다면은 실적은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조선업계는 출혈 경쟁보다는 결국에는 고부가 선박 중심의 수익성 전략을 펼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이어서 수주는 2위지만은 무차별적인 저가 수주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내실 다지기 전략으로 지금 들어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이제 인수가 됐죠. 공기업에서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인수가 됐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올해 수주 목표도 전년 대비 20% 이상 지금 줄였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업계에서는 지금 조선업계에서는 대우조선의 지금 선별 수주, 그다음에 성과 상승, 그다음에 이익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가 지금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조선업계는 과거에 이제 적자 수주 관행이 좀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수익성은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면 관련주 좀 보셔야 되겠는데, 뭐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넓게는 삼성중공업까지 좀 보셔야 될 것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하나로 인수되면서 어떤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하나 측에서도 수익성 확보 전략을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취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주가 흐름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모멘텀으로도 그렇고, 뭐 대우조선이 일단 스타트를 이쪽 저가 수주 안 하겠다고 스타트를 끊은 만큼 향후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어제 상승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주 소식과 맞물려서 뭐 같이 상승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은 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관망해보고, 하지만 6만 원대 들어서면은 한번 매수 관점에서는 서볼만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대중공업도 지금 박스권 하단 이탈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는 결국에는 이탈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10만 1,500원이 지금 여기 전저점인데 작년 10월 25일 날 이 부분까지는 한번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지지를 할지 아니면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바닥 다지기 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발 그 선별 수주의 그 닻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이 하나 쪽에 인수가 되면서 이익 중심의 경영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선 업계가 새로운 판을 짠다. 이제는 뭐 전 세계적인 점유율보다도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이쪽 위주의 수주를 통해서 수익성 경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또 최원주 전문가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이 수주에 민감하게 될까요? 실적에 민감하게 될까요?
저는 올해는 이제 수주보다도 실적 쪽으로 더 민감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어제도 이제 조선주는 이제 같이 봤는데, 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선사 쪽보다도 이제 기자재 쪽을 더 선호한다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피팅 쪽,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쪽 있고 또 이제 본행 쪽 있고 뭐 또 뭐 세진중공업 같은 장비주들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실적이 늘어날 걸로. 저는 이제 올해 조선 쪽에는 턴어라운드 시점이 언제냐 이게 이제 제일 큰 화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자재 쪽은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을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조선 기자재 가운데서 기자재 중에서 뭐 근데 탑픽이라고 할 것도 없이 조선 예. 쪽에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태광, 성황밴드가 이제 피팅 업체 그리고 이제 하이로코리아까지 같이 움직이고요. 본행 쪽에는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쪽도 실적이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종목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전 체크포인트 오늘 방산과 조선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도달 종목이 오늘 좀 많아서요. 동시호가 구간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종목들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5가지가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 랠리를 펼치면서 코스피가 2480선 또 코스닥이 784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두 분 목표 주가 도달 종목 5가지 나왔는데요. 먼저 최원주 전문가 종목부터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주 전문가의 12월 26일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가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22.61%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략 주시죠. 네, 최근에 뭐 모니터나 노트북 쪽에 OLED가 이제 채택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OLED 소재 업체인 이녹스 첨단 소재가 긴 박스권 흐름을 깨고 주가가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악재는 좀 지나간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점진적인 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LED 쪽에서의 패널 쪽에서의 수요가 뭐 과거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했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2차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잘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1차 목표가 갔습니다. 2차 목표가는 44,000원. 4만 원이요. 4만 원, 네, 4만 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최원주 전문가의 종목 바로 곧 이어서 볼게요. 아셈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셈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좀 생소했는데 친환경 접착 소재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한멜트 필름 기업이었는데요. 목표가 도달하면서 17.8%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응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친환경 접착 소재 업체인 거는 맞고 최근에 친환경 바람으로 인해서 뭐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점 대비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 종목은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등 충분했다. 매도 의견이고요. 마지막입니다. 1월 26일 종목 첨보입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14.73% 수익률 확보됐습니다. 또다시 이 종목 보유해 나가도 괜찮을지 어떤 의견일까요? 네, 이천전지 어제 소재 업체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첨보는 실적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해질 업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일단 2차 목표가 2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2차 4만 원, 그리고 오늘 첨보까지 2차 목표 주가 29만 원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1월 10일에 에코프로 BM 공략해 주셨는데요. 2차 목표가 어제 도달하면서 33.13% 수익률 나왔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요즘에 이제 에코프로가 2차전지 중에서 제일 잘 가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뭐 시세에 편승하지 않을까 싶고 뭐 내용이야 뭐 사업 내용이야 올해도 계속 성장세이기 때문에 유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3차 목표가 14만 원 제시드리고요. 단지 이제 신규 접근은 지금은 12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차 목표가 14만 원 그리고 12만 원에 또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1월 13일에 첨보 또 신기수 전문가도 공략해 주셨는데 목표가 도달해서 16.39% 수익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첨보도 이제는 그 양극재 쪽이 좀 쉬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첨가제 쪽으로도 매기 순환이 좀 돌 것 같습니다. 첨보도 2차 목표가 저는 28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보다는 약간 낮은 28만 원의 2차 목표가 첨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개장 전 체크포인트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